天上午不知道是忙了什么， 모든 과정을 마치고 Hello， 大家好。我现在做什么呢？我刚才上完课之后，我正在重新观看一遍我上课的内容，我的课程进行录制，所以我正在看这个录制本，并且进行检查我上课的内容有没有错误. 지난 파고다 강의를 해오면서 한 2년간은 늘 복기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그 큼직큼직한 구간별로 이렇게 한번 다시 돌려보고 확인을 해보는데요. 내가 한 강의를 사실 이 녹화본을 통해서 복기를 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전 정말 얻어지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말할 때 평소 습관이 있는지를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할 수 있고요. 제가 요즘에 좀 거슬리는 제 말하는 습관은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마이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더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되게 사소한 노력들을 좀 하게 되고요. 내가 말할 때 너무 빠른 건 아닌지, 그냥 내가 아는 내용을 자랑하기만 했던 자리가 아닌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도 녹화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서 수업을 나갔고요. 모엔 작가의 割草时를 다뤘어요. 이 단편은 割草 하면 풀을 베는 건데요. 풀을 베는 게 단순히 풀을 베는 행위라기보다는 노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노동자로서 이 노동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 그리고 또 이 노동이라고 하면 중국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문화대혁명 시기의 노동 개조인데요. 이제 문인들을, 지식인들을 이제 뭐 공장이나 이게 농장으로 보내가지고 노동을 시켰던 그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모엔 작가도 그러한 과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썰도 풀어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중국어 텍스트를 볼 때 이 언어적인 것에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까지 같이 보면은 이 내용이 훨씬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설명도 곁들여가면서 이렇게 지금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매번 제 역사를 아주 잘 아는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만 이렇게 곁들여서 얘기를 하지만 뭐랄까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도 그 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알게 된다라는 부분에서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강의를 좀 더 보고 올게요. 我现在呢是在을지로这边的 Duty 咖啡的名字叫 Duty， 我觉得这里不错，人也不那么多，并且还有四面还有很多很多的书籍。我选择咖啡厅最重要的因素之一就是室内要有一个很大的很宽的桌子，能够待很长时间也屁股不累的可以待很长时间工作的这样一个桌子。还有一个重要的因素就是呢，这个音乐的声音，放音乐的声音不要那么大。不过呢这里不是북카페，所以呢要买书然后可以看。我刚才买了这本书，我给你们看一下，作者是촌 버거。之前我在我的 YouTube 上推荐过他的2本书。世界之所以存在，是因为一直被看到。世界之所以存在，是因为它一直被看到。之前申请过图森特，不知道图森特用汉语怎么说？展览解释员讲解员不太清楚。反正我之前申请过도슨트 전시 해설사 프로그램. 제가 예전에 어떤 전시를 보는데 이렇게 전시 해설을 해주시는 분 혹은 이제 도슨트를 듣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전시를 보면서 그런 일을 너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번 프로그램이 있길래 신청을 해봤는데 됐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들려드릴 수 있겠네요. 저의 새로운 어떤 하나의 커리어가 될 것 같고, 일단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배가 고프네요.
제가 지금 있는 여기는 을지로에 있는 원 커피숍이라는 카페예요. 전시해설 수업을 들으러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나서 이곳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한동일 저자의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이 가운데 이제 언어 공부를 넘어서 어떤 학문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이 저자가 생각하는 의미가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위해서 배우고 배워서 남을 주자. 우선 언어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 말하려고 하면 언어는 공부가 아니다라는 역설적인 명제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어라는 것이 다른 학문들처럼 분석적인 공부법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꾸준한 습관을 통해 익힐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공부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언어의 습득적, 역사적 성질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할 이유는 언어의 목적 때문입니다. 언어는 그 자체의 학습이 목적이기보다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목적이 강합니다. 언어학습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학습의 방향성에도 좋은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 즉 어떤 것을 아는 것, 그 자체가 학문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알매의 창으로 인간과 삶을 바라보며 좀 더 나은 관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꿈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한 사람의 포부는 좀 더 크고 넓은 차원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생각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 더 넓은 세계의 행복을 위해 자기 능력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한 차원 높은 가치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워서 남주는 고귀한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성인이 아닐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식을 나누고 실천할 줄 모르면 지성인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今天上午不知道是忙了什么，已经到了下午1点了。今天的课呢，从2点开始，现在还有30多分钟的时间，我要去星巴克那边吃点东西。今天真的太冷了，大家都注意感冒。到喽。今天是第2，漂亮是漂亮。Hello， 我差点被撞死了。今天上完课之后呢，下午又到了을지로。好，下午的课程呢，大概进行3个小时吧。好，我给你们看这个纪念馆。핀란드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말을 했어요. 나도 노조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차관으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한자사회과 나라들이 다들 이렇게 우리를 노동조를 표기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표기합니까? 근로자들로 표기하죠. 이렇게 표기한 달력은 한자 쓰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만, 중국, 일본의 학자가 쓴 논문에 보면
노동자 1000명당 노동 손실수란 통계가 나옵니다. 이게 노동자 관련 논문에 가장 많이 나온 통계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 노동부의 공무원들이 또는 교수들이 이 논문을 번역할 때 이 통계를 뭐라고 번역할까요?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수로 번역합니다. 같은 논문을 이렇게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합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들까요? 근로라는 단어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이라는 단어 훨씬 더 선호되는데 사회를 지배하는 기득권 세력이 주로 경영진 계층이어서 노동이라는 단어는 배격당하는 겁니다. 오늘 드디어 수료식이 있는 날이에요. 전시해설 양성 과정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오늘 드디어 끝납니다. 나름 좀 갖춰 입고 왔는데 머리도 좀 예쁘게 따본다고 땄는데 아까 풀려버렸네요. 봄 기운이 물씬입니다.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